외국인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있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광화문광장에 이런 걸 만들어놨네요. 재밌네. 안녕하세요, 노은언니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광화문광장에서 인사드려요. 이 광화문은 저한테는 진짜 좀 특별한 곳이거든요. 거의 저의 제2의 고향이랄까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회사를 좀 오래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 광화문 일대에서만 되게 오랫동안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광화문에 오면은 거의 고향에 온 느낌? 제가 다녔던 첫 번째 회사는 저기 서소문 쪽에 있었어요. 글로 오랜만에 한번 가볼까? 제 인생 첫 직장이 있던 동네에 오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사회초년생 시절 나름 아주 재밌게 멋모르고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가 갑자기 망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만두게 된 거죠. 와, 여기 진짜 많이 바뀌었네. 그때 있던 회사들 가게들이 진짜 거의 싹 다 바뀐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안 바뀐 회사가 있어요. 여기 코리아네요. 대한항공은 그대로 있네. 내가 다녔던 회사가 아마 이 건물인가?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이 건물인가 저 건물에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은 회사 가게들이 안타깝게도 없어졌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서소문에서 제일 유명한 맛집 중 하나인 진주식당. 여기는 콩국수가 유명한데요. 여름에 줄이 어마어마해요. 오래된 맛집들을 다니다 보면은 망하지 않고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비밀들을 좀 배우게 되는 것 같거든요. 여기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와, 맛도 퀄리티도 예전하고 진짜 똑같아가지고 놀랍고 반갑더라고요. 이번 역은 시청역입니다.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너를 다시 만났었지. 두 번째로 다녔던 회사도 시청역 근처에 있었어요. 멀리 못 갔죠? 시청역에 내려서 나오면 덕수궁이 짠 하고 나옵니다. 덕수궁을 마주보고 왼쪽이 정동길인데요. 초입에 또 맛집이 하나 있어요. 덕수궁 리에제 와플. 이제는 외국인 관광객들한테도 너무 유명한 와플 맛집인데요. 여기서는 다 맛있겠죠? 저는 플레인 와플에 바닐라빈 생크림 추가, 요거 추천합니다. 정동길은 서울에서 가장 예쁜 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 길을 걸어서 출퇴근을 했었거든요. 덕수궁 돌담길을 쭉 따라 걷다 보면 제가 좋아하는 시립미술관이 나오고 한국 개신교 최초 서양식 예배당인 정동교회가 나오고. 저는 여기 정동길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래도 막 회사 가기 싫어도 이 길이 예뻐가지고 출퇴근하는 맛이 좀 났었던 것 같은데. 출퇴근길은 예뻤지만 두 번째 회사는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세 번째 회사로 옮기게 됐어요. 세 번째로 제일 길게 다녔던 회사는 무교동에 있었어요. 중간에 회사가 종로 쪽으로 이사를 가긴 했지만 아무튼 역시나 또 멀리 못 갔죠. 그래서 무교동은 저한테는 제2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이렇게 광화문 일대에서만 청춘을 다 보낸 광화문 토박이 전직딩입니다. 근무했던 회사는 이 건물에 있었어요. 바로 파이낸스 빌딩, 서울 파이낸스 센터. 와, 반갑네. 오늘 무슨 고향 방문도 아니고 예전에 다녔던 회사들 돌아다니니까 감회가 새로운데요? 반갑기도 하고 기분이 좀 묘하기도 하고. 오늘은 오랜만에 광화문 이 직장인 맛집에 가보려고 합니다. 옛날 생각도 나고. 여기가 무교동인데요. 무교동 하면 또 이 직장인 맛집의 또 메카 아닙니까? 제가 진짜 맛있는 집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기예요, 저기. 참숯골. 여기는 고깃집이긴 한데 점심때는 고기를 먹으러 오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메뉴를 먹으러 와요. 와, 드디어 나왔습니다. 돌솥 비빔밥.
소리 들리세요? 지금 이 돌소단에서 막 지글지글 끓고 있는 소리. 제가 무교동에서 직장 생활할 때 이 집 진짜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이 집이 또 간 집이거든요. 아, 여기 풍자씨도 와야 되는데. 아, 참, 그리고 제가 눈에 좀 상처가 나가지고 지금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고깃집이다 보니까 이 돌솥비빔밥을 시키면 얘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 집의 킥이에요, 킥. 얘를 넣어서 먹어야 돼요. 이렇게 같이 비벼서 먹어야 됩니다. 야채도 진짜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고추장도 좀 넣어주고.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와서 처음으로 밥을 같이 먹게 될 때 있잖아요. 누구누구씨 점심 같이 할까요? 보통 그런 경우 더치페이는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 기존에 있는 직원이 밥을 사게 되는데 점심인데 너무 비싼 건 좀 그렇고 그렇다고 싼 거 먹으러 가기도 그렇고 적당한 가격이면서 폼도 나야 되고 여기가 무교동 직장인 맛집이거든요 라고 할 만큼 맛도 당연히 있어야 하고 그걸 정말 딱 충족시켜줘요. 근데 그런 맛집이다 보니 문제가 있어요. 누구누구씨 점심 같이 할까요? 뭐라고요? 돌솥비빔밥 벌써 먹었다고요? 큰일 났네. 어디 가지? 그럴 때 두 번째로 데리고 가는 집이 있습니다. 참숯골과 함께 무교동 직장인 맛집의 쌍두마차. 바로 건너편에 저기 공국시집. 공국시는 비주얼은 칼국수인데 칼국수보다 국물이 깊고 깔끔해요. 다대기 요거를 달라고 해가지고 꼭 넣어서 드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일이 있죠.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 솔직히 회사 일은 저에게는 재미보다는 생계였어요. 좋아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엔 계속 좋아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 것 치고는 꽤 오래 다니긴 했죠. 나의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쓰는 일이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은 일은 아니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점점 소모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쓸모가? 의미가 있나 싶은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갈증이 늘 있었어요. 강박처럼. 그런데 제가 간과한 게 있어요.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말이 있죠. Connecting the dots. 현재는 점에 불과한 일들이 의미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미래에 생각지도 못한 일과 연결된다고. 그 무수한 점들이 모여 선으로, 면으로 확장된다고. 그러니 인생에 쓸모없는 일이란 없다고. 지금은 이 말의 의미를 너무 이해하고 체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일들은 달라 보여도 다 서로 연관이 있고 지금 하는 유튜브도 결국엔 이전에 하던 일들의 점들이 연결된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죠. 그래도 기왕 할 거면 좋아하는 일 하다가 가는 거죠. 인생 뭐 있나요? 여기는 지금 을지로에 있는 어떤 카페거든요. 나만 알고 싶은 카페거든요. 여기가 점심시간이 지나면 직장인들이 싹 빠져나와가지고 진짜 사람도 없고 너무 조용해가지고 이렇게 작업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아, 참, 그리고 여러분, 대박 사건. 이 실내인데도 선글라스를 쓰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 길 가다가 막 차가 다니는 도로에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두면은 차에 로드킬을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너무 급한 마음에 이제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이제 고양이를 잡아서 품에 딱 안았는데 지도 엄청 놀란 거예요. 발버둥을 치다가 저의 어깨를 밟고 이 눈과 이마를 핥히고 제 머리 위로 올라가가지고 제 머리를 꽉 잡고 안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지도 마음이 급했죠. 도망은 가야겠는데 차는 계속 달리지 이거 뛸 수도 없고 막 급한 마음에 제 머리 위로 한참 어째 실랑이를 했거든요. 어떻게 이제 고양이 안전한 데로 도망갔는데 그때부터 제가 머리에서 피가 막 줄줄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톱에 좀 긁힌 거겠거니 싶어가지고 동네 병원을 갔는데 머리 상처를 보더니 큰 데 가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많이 찢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제 평생 첫 응급실 행차를 했지 않겠습니까? 응급실에 갔더니 고양이가 그랬다고는 안 믿는 거예요. 어디서 폭행당하고 온 줄 알지. 그래가지고 막 설명을 하고 파상풍 주사도 맞고 한 10cm 정도 찢어졌더라고요. 의료용 스테이플러 이렇게 12개를 찍었거든요. 봉합 치료를 했거든요. 정말 제 인생 처음으로 이렇게 스테이플도 한번 박아보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좀 떡지고 세수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머리가 찢어졌지 입이 찢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말은 할 수 있다. 지금 운동도 하고 왔거든요. 머리가 찢어졌지 팔다리가 찢어진 건 아니니까. 유튜브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좀 횡설수설 좀 했고요.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게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인지 아닌지 스스로에게 해보는 질문이 있어가지고 메모를 해뒀거든요. 저도 답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총 7개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가족, 돈,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아유, 말해 뭐예요. 놀고 먹고 싶죠. 저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일은 하고 싶어요. 그게 어떤 일이든 꼭 돈 버는 일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 일이 나한테도 좋지만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다. 혼자만 잘 살면 그게 무슨 재미죠? 이런 삶의 모토랄까요? 중요한 거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 이게 요지인 것 같아요. 놀고 먹겠다는 것 같은데? 요점은 시간에 어딘가에 얽매이지 않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일하면서 살고 싶다. 이 질문이 뭘 의미하나를 좀 생각해 봤는데 결국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는 거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삶을 그려보면 좋아하는 일의 범위도 아마 찾아지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삶을 그려봤을 때 출퇴근하면서 회사 다니는 일과는 맞지 않았던 거죠. 그런 거 치고는 참 회사를 오래 다니긴 했죠. 두 번째,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질투가 나는가? 저는 회사 다니면서 일 잘하는 사람, 승진해가지고 잘 나가고 이런 거에 부러움을 느낀 적은 없었거든요. 저는 예전부터 항상 예술가들, 화가, 뮤지션, 배우, 영화 감독, 작가 이런 아티스트들 뭔가를 창작하는 사람들한테서 항상 질투가 났었거든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들이 가진 그 타고난 끼와 재능 그런 것도 부럽고 그 작업물도 부럽고 작업 환경도 부럽고 와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내지?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손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네요. 완전히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아니지만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 부럽고 질투가 납니다. 다시 태어나면은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이번 생에 한번 해볼까요? 이 질문은 그거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질투가 난다는 거는 그 속에 나의 욕망이 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되고 싶은 어떤 욕망. 그래서 그 욕망을 나의 욕망을 잘 들여다보면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질문, 어릴 때부터 순수하게 좋아하는 것은? 저는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부터 바다 건너,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바다 건너 그 미지의 세계를 궁금해하고 동경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TV에 외국 풍경 나오는 프로그램들 있죠. 그런 거 되게 좋아했었고, 영화도 막 인디아나 존스, 막 007, 이런 거. 왜냐면 그 영화들 안에 여러 나라가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런 역량으로 제가 학교 다닐 때 지리 과목도 되게 좋아했었고, 이런 것들이 아마 자연스럽게 쌓여서 커서 여행으로 이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뭘 좋아하나 모르겠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기억을 더듬어서 그때 내가 뭘 좋아했었나를 한번 탐색해보는 것도 좋아하는 일을 찾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질문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신나는가? 여러분, 직장인 3대 허언증 중 하나가 나 퇴사하고 유튜브 할 거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퇴사하고 유튜브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유튜브는 하는 게 아니라 보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도 안 했고 하고 싶다는 생각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고민할 새도 없이 시작한 게 여기까지 이제 흘러오게 됐네요.
처음에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올리다가 소재가 이제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퇴사 브이로그, 뭐 일상 브이로그 이런 것도 올렸었는데 나중엔 이것도 이제 다 소재가 떨어져서 뭘 하지? 이거 고민을 하다가 그런 와중에 이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유튜브는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되고 요리면 요리, 뭐 뷰티면 뷰티 이렇게 하나의 카테고리로 해야 되고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서도 재밌고 하다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첫 번째로 떠오른 게 여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안 해도 뭐 어차피 여행은 갈 거니까 그럼 여행 채널을 하자 하고 결심한 게 작년이었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 유튜브를 하게 된 거죠. 저는 유튜브 이렇게 작정하고 1년 정도 하면은 구독자 한 1만 명 정도는 금방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안 되네요. 1만 명 쉽지가 않네요. 힘들게 만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봐주면 좋겠는데 뭐 아직까지는 구독자 수도 수익도 아주 미미합니다. 1년 동안 여행을 많이 다녀가지고 사실은 마이너스예요. 많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도 하는 거 보면 진짜 재미있어요. 제가 1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 치고는 좀 영상을 자주 올리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탈하지 않고 영상을 기다려주시는 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부터는 진짜 자주 올리도록 해볼게요. 약속.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요. 좋아하는 일은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 무언가를 하면서 찾아진다. 저는 이게 더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좋아하게 된 것처럼 좋아하는 일은 어쨌든 뭔가를 그러니까 생각이 아닌 몸으로 해야지 일단은 뛰어들어야지 그거를 하다가 찾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변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요. 여행도 여전히 재미있긴 하지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재미가 생겼거든요. 그게 뭐냐면 컨텐츠를 만드는 일이 이게 너무 재밌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화 감독, 막 드라마 PD, 예능 PD 뭐 이런 분들 갑자기 너무 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재밌을까. 물론 작업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는 건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그런 과정 자체가 진짜 재밌다는 거를 지금 또 새삼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은 여행 콘텐츠를 하고 있는데 또 해보고 싶은 콘텐츠들이 막 떠올라가지고 지금 하는 거나 좀 제대로 빨리빨리 좀 올려야 되는데 말이죠. 5번째, 주변 누구도 몰라줘도 하고 싶은가? 저의 대답은 yes. 6번째, 그 일을 추구하는 과정 자체로도 즐거운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자체가 즐거워야지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뭐 인생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근데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서 늘 즐겁지만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어쩌면 힘든 순간이 더 많고 근데 또 그 과정이 즐거우니까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일주일에 유튜브 1개씩 올리는 유튜버도 되게 존경하거든요. 영상 안에서는 뭐 여행하고 먹고 돌아다니고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2-3일 정도는 여행 다니면서 신경 쓰면서 계속 찍어야 되고요. 그렇게 다닌 영상을 편집하는데 또 꼬박 3-4일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5-6일 정도는 영상 작업을 계속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 다니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회사도 다녀봤고 유튜브도 해봤잖아요. 정말 회사 다니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작업을 한다면 저는 물론 일주일에 1개씩 올리고 있지 못하지만 저는 편집 하나 하는데 한 일주일 걸리거든요. 편집하는 그 외의 시간은 다음에 뭐 할까 계속 아이디어 내고 조사도 해야 되고 정보도 검색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댓글이 정말 힘이 너무너무 되고요. 위로가 되고 그 만든 거에 대한 그 보상이 그걸로 진짜 끝나는 것 같아요. 뭐 좋아요, 구독, 댓글이 정말 그거에 대한 보상인 것 같아요. 그 어느 날 친구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혹시 유튜브를 그만두는 시점이 언제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유튜브가 돈이 안 되면 이 아니라 유튜브에 쏟아붓는 내 돈이 바닥났을 때 하는 과정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아마 그만두는 일은 아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잠깐 유튜브를 잠깐 홀드하고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다시 유튜브를 이어가겠죠.
유튜브 중지되지 않게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7번째. 1년 뒤에 죽는다면 그 일을 하며 살고 싶은가? 글쎄요. 일단은 yes. 일단 yes예요. 일단은 yes인데 방향은 좀 바뀔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첫 번째 그 질문하고도 조금 상통하는 면이 있는데 어차피 죽는다면 나한테 주어진 그 1년이라는 시간이 나에게도 또 남아있는 사람한테도 의미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왕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의 어떤 행위를 하는 지금은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아마 남기지 않을까. 아무튼 저는 이 뒤늦은 나이에 이 유튜브라는 세상을 만난 거, 그 유튜브를 통해서 또 다른 세상을 만나고 또 여러분을 만난 것을 정말 제 인생에 정말 큰 선물이고 진짜 축복이고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올 한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하는 일 더 많이 하시고 더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올게요. 전부 저렇게 렌트카로 다니는데 저만 걸어가고 있어요. 와, 저기 진짜 너무 예쁘다.